자, 이번엔 뒤쪽을 갑시다. 230페이지 올까요? 230페이지 봐서 점 2번 우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찾았어요? 이건 의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데요. 먼저 무주물은 뜻이 뭐죠? 무주물.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 법적으로 좀 표현하면 소유권이 없는 물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소유권이 없는 물건. 자, 먼저 252조 1항인데요. 무주의 동산을 찾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앞에 즉시를 한번 써볼까요? 즉시. 그리고 이 한 줄은 꼭 외웁시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대목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알고 갑시다. 무주물, 소유권이 없는 물건인데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면 즉시예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실제 생활에 그 무주물 선점의 대표적 예로 뭐가 있을까요? 무주물 선점의 대표적 예. 그게 뭐냐면 그게 이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게 뭐죠? 이게 낚시. 우리 선생님 중에 이걸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걸 엄청 잘하시는 분이요. 중에답 선생님 낚시를 엄청 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쌤은 잘하는 게 너무 많아. 잘하는 게 많아요. 하여튼 그 중에 잘하는 데 제일 잘하는 골프 제일 잘 치죠. 혹시 그 중에답 선생님한테 덤비지 마세요. 뭐 이렇게 좀 뭐 한 게임 하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틀립니다.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뭐 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 한두 채씩은 다 털렸으니까 그분은 그 수업에서 버는 돈보다 골프에서 버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다음에 또 뭐도 잘하면 영어도 잘해요. 영어도 되게 잘해요. 지난번에 그 삿포로 놀러 갔을 때 그 시내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 지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지도를 어떻게 구하지? 이랬더니 내가 할게 이러면서 그 카운터에 전화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시부렁시부렁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태국어도 잘해요. 태국어도 잘해요. 되게 뭐 그다음에 그 다음 주가 학교제 모임이죠. 학교제 모임에 가보면 나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그 포토라인이라고 있어요. 그 본격적인 행사 시작하기 전에 그 선생님들하고 기념 촬영하는 거. 그거 참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예요. 거기 안 쓰면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선생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하자니 또 이게 또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2차는 중인탑보 선생님 줄 엄청 길어요. 왜냐하면 그 중인탑보 선생님은 그 여러분들을 항상 몇 점 이상씩 맞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죠. 80점 이상씩. 저는 여러분을 80점 이상씩 맞게 해줄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개사법 쓰면 항상 80점 이상 맞게 해주죠. 그러니까 중개사법 선생님도 뭐 중개사법 하라고 얘기 안 하죠. 뭐 하라고 얘기해요? 민법 하라고 얘기해요. 민법. 왜 민법 하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는 언제든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해도 뭐 중개사법 80점 이상 누구나 맞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뭐 중개사법 하세요,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1년 내내 민법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중개사법 낚시를 잘하신단 말이에요. 또 보면 이렇게 던지면 이 사람은 본업이 어부 같아. 선생이 아니고 던지면 다른 그 포스터들은 낚지를 못해요. 이 선생님 던지면 다 낚아. 던지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게 뭐 바다든 뭐 흐르는 물이든 뭐 민물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엄청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증샷도 있어요. 푸사 내가 봤는데 이만한 걸 잡더라고.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 잡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평생 낚시를 해도. 저는 뭐 낚시를 잘 못하니까 나중에 내가 한번 이제 데려가 달라고 하려고. 저는 그 옆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게 더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 낚시 같은 게 대표적인 무주물 선점이에요. 사냥도 그 무주물 선점에 해당되는데 얘는 뭐 실제 생활에 잘 보기 어려운 거니까 실제 생활에 가장 많은 무주물 선점 뭐다? 이게 낚시. 근데 2항을 봐봐요.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대신 조심하실 게 있는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그냥 국유로 한다 이렇게 돼. 국유로 한다. 3항 갑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이 말은 뭐죠? 집에서 기르는 이런 뜻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뭐로 한다? 무주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 자기 배우자 생각하면 돼요. 자기 배우자 원래 그 무주물이었잖아요. 무주물이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선점을 했어요. 선점해서 집구석에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구석이 싫어서 뛰쳐나간 거야. 그럼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럼 뭐로 한다? 무주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뜻이 뭐죠? 유실물?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쨌든 그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인데 문제를 하나 맞춰봅시다.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왜 X예요?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나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런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나 오늘 집 한 채를 잃어버렸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실물은 당연히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7번을 봐봐요. 이 사람이 지갑 소유자인데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단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짜리 지갑이라고 칩시다. 갑은 이제 지갑의 소유자인데 지갑을 잃어버렸고 을이 이 지갑을 주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유실자. 그다음 을은 지갑을 주운 사람이니까 습득자. 일단 지갑을 을이 주웠어요. 그럼 지갑 주우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지갑을 주웠다. 경찰서 신고 아니죠? 일단 열어봐야 되죠. 지갑 열어봐야 되죠. 열어서 뭘 확인해야 돼요? 신분증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증 확인하는 게 아니고 뭘 확인해야 돼요? 현금 확인해야 돼요. 현금 있으면 현금을 빼가지고 집어넣고 지갑을 다시 버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먼저 이제 공고절 제거질하는 거죠. 원래들은 이제 지갑 가지고 이제 뭐 파출소, 경찰서 가야 되죠. 그 갖다 주러 가면 그 경찰서에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그거. 왜냐면 그걸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하냐면 그냥 서랍에 보관하거나 보관할 때도 그 주인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보관하는 것 같아요.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보관하는 거야. 안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대충 아무데 막 보관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뭐 보관할 데가 없으면 압수수색 창고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 그냥 쿡 찔러놔요. 근데 나중에 진짜 그 주인 나타나잖아요. 그럼 찾느라고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 경찰에 번호문은 그거 찾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어보고 현금 확인하고 그대로.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럼 소유자 나타나라 이렇게 공고 절차를 거치죠. 그러면 공고한 후 몇 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소유자가 그 지갑의 소유권을 되찾아 가지고 가는 거고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다시 유실물 습득은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공고 후 몇 개월? 6개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만약에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가 지갑의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이때 습득자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주어진 공로가 있죠. 주어진 공로가 있으니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갑의 가액이 얼마죠?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주어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고 절차 거치니까 소유자 갑이 나타나서 갑이 지갑 소유권 되찾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얼마 달라고 할 수 있죠? 요게 유실 물건 가액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숫자 외워둡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에서 몇 프로? 5%에서 20% 사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한다면 맥시멈 20%를 청구해서 판사가 적당하게 조정하고 재판은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유실 물건 가액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습득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올까요? 오른쪽에 와서 매장물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매장물은 뭐예요? 매장물,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 매장물입니다. 매장물 한번 읽어보겠어요. 254조 읽습니다. 시작.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매장물도 역시 공고 절차가 거쳐야 되는 거죠. 공고한 후 몇 년이에요? 1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맞춰볼까요? 매장물은 동산에 한한다. OX. 매장물은 동산에 한한다. OX, XX. 그러니까 그 땅속에서 동산 나오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 건물 통째로 유적지 전체가 발굴이 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매장물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돼요. 아까 요 무주물에 의해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 즉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뿐이라고 그랬죠? 동산. 그다음 유실물도 뭐에 한한다 그랬죠? 동산. 근데 매장물의 물 동그라미하고 여기는 동산 더하기 부동산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매장물은 동산 더하기 부동산. 동산도 매장물이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매장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선점의 대상은 뭐에 한한다? 동산.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뭐에 한한다? 동산. 그다음 유실물도 유실물 습득의 대상.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도 뭐다? 동산. 근데 매장물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되고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7번 볼까요? 무주물은 뒤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점, 습득, 발견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소유권 취득의 시점을 쓰기 바랍니다. 옆에 여백에 쓰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썼듯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고 쓰시고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여백에다가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외울 수 있겠죠? 선점, 습득, 발견 각각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은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첨부제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첨부. 첨부제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읽어봅시다. 부합, 혼화, 가공. 그러니까 첨부라는 게 물건에 물건이 붙어버렸다 또는 물건에서 노력을 가해서 물건을 만들어냈다 이런 걸 다 통칭해서 첨부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 장 넘어가면 부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부합. 얘는 256조 찾았어요? 232페이지 256조 동그라미 하시고 가끔 이렇게 조문에 숫자 동그라미 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이죠? 조문에 숫자를 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 볼까요? 뭐에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에의 부합. 그러니까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에의 부합. 먼저 조문을 좀 읽고 시작할까요? 256조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